최근에 나온 문제들이 이제 이른바 신당 문제입니다. 대통령께서는 물론 당정 분리 원칙을 내세우고 계십니다만은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또 논란도 따를 수가 있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할까요? 손호철 교수께서 시작해 주시죠. 근데 우선 정치개혁이 보면 여야 할 것 없이 4.24 재보궐선거도 그렇고 사실 다시 다 밀실공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정치개혁이 우선 지지부진하고요. 대통령께서 신경을 못 쓰시는 건지 안 쓰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바람 속에서 결국 4.24 재보궐선거도 민주당이 참패를 했고 거기에서 지금 신당 움직임이 지금 아주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정치개혁의 부진 그리고 신당의 움직임 정계 개편에 대해서 그때 좀 구상은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정면 돌파하시는 건지 이런저런 생각은 저도 있습니다. 이런저런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제일 첫 번째 정치 개혁은 대통령이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대통령의, 그렇죠. 첫 번째 건 대통령 약속을 지키는 것인데, 당정 분리하겠다고 했습니다. 당정 분리의 취지가 뭐냐면, 대통령이 당을 지배하는 관계를 개선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용에 있어서도 이 약속은 꼭 지켜야 될 약속입니다. 그래서 당정 분리하고 당을 지배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 첫 번째 개혁의 과제입니다. 그걸 이제 하자니 당이 돌아가는 일에 대해서 감놔라 배놔라 마음은 뻔하지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기억하기를 과거에 정계 개편하면 협박하거나 매수하거나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정계 개편하면 권력을 이용한 협박이나 매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되어버리면 완전히 이게 정치 개혁이 아니고 후퇴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제 그건 일체할 수가 없고 따라서 말도 할 수가 없습니다. 말을 해도 그렇게 됩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 문제에 관해서 속은 뻔하지만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야당에서는 벌써 대통령의 음모다, 공작이다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해서 사실 제게도 지금의 정국에 관해서 말할 권리가 있고 또 어떻게 보면은 말할 의무도 있는데 차마 지금 말을 하기가 어려워서 아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지켜보고 제가 제 의사를 표명해야 될 때가 있으면 제 의견은 표명하겠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통령의 힘이 특별히 실리지 않도록 그야말로 당의 중요한 중진의 한 사람으로서의 의견 수준으로 저도 언젠가 얘기를 계속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전혀 당에 영향을 미칠 수도 미치지도 않고 또 미치지도 않는 그것이 정치 발전에 또 문화의 발전일 수 있다라고 여러 차례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나 또 신주류들은 이미 대통령과 이심전심으로 아까 속은 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심전심으로 이미 하고 있는 거다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뻔하신 속내를 얘기하시는 게 낫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하나는 어차피 당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원론적으로 또 미칠 생각이 아니시라면 차라리 이게 좀 과격한 질문인지 모르겠지만 당적 이탈도 한번 생각해 볼 수는 없은 건지 신당을 통해서 뭔가 내년에 총선에 원내 과반수 정당을 생각하시기 때문에 아직은 생각하고 계시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하거든요. 모든 가능성을 다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어느 선택도 다 문제가 있어서 쉽지 않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다음 총선에 제가 무슨 당을 만들어서 또는 제가 이끄는 당이 반드시 과반수를 해야 된다. 그런 생각으로 무리를 할 생각은 없습니다. 정말 그 점은 제 분명한 생각입니다.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이 과반수가 되는 것이 국정개혁에 반드시 결정적인 요건은 아닙니다.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야 합니다. 한 가지만 제가 보충 질문 드리고 다음 토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국정원장과 기조실장 인사 문제가 나왔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국회에 대해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좀 공격적으로 대응을 하셨던 걸로 보이죠. 근데 이게
이른바 보혁부도로의 정계 개편에 대통령으로서 바깥으로는 형식적으로는 관여 안 하시지만 내용적으로는 힘을 실어준 게 아니냐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도 거의 모든 가능성에 대해서 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또 가정 분석을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우리 사회자 우리 손석희 씨 말씀하시는 그 경우는 제가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예. 그러면은 정치개혁을 애초에 대통령 되시기 전에 공약사항으로 늘 내거셨고 선거 이틀 전에도 바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정치개혁은 어떤 방법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신지요? 그렇습니다. 선거 전에 두 가지의 소위 그 자체가 두 가지가 현실적으로 다소 모순되는 두 가지의 공약을 한꺼번에 한 것입니다. 당정 분리를 함으로써 대통령이 당을 지배하고 그를 통해서 대통령이 국회를 지배하는 정치는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면서 아울러서 또 정치 개혁하겠다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 두 개가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좀 모순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제가 대통령으로서 원칙을 지키고 또 이렇게 당리 당략을 좀 뛰어넘어서 여야를 굳이 구별하지 않고 좀 초당적인 정치를 이렇게 해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정치의 문화나 분위기가 바뀌어지면 거기에 어떤 개혁의 그 분위기 같은 것이 조성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제가 당 앞장서서 나를 따르라, 당 깨라, 뭐 또 당 같이 하라,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개혁의 여건과 정치적 분위기를 유지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 정치 분야와 관련해서는 한 분만 더 좀 토론을 해주시고요. 경제 분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송 교수께서 말씀해 주시죠. 인터넷을 자주 하시는 걸 알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인터넷상에 대통령의 함자를 따서 노년스럽다라는 새로운 단어가 생긴 거 아십니까? 그건 아직 못 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노년스럽다라는 게 소위 이제 기대는 굉장히 하고 원칙을 지켜서 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실망시킨다, 이런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말이 생길 정도로 사실 개혁 세력은 상당히 실망을 하고 있고, 또 거꾸로 보수나 수구 세력은 이게 좌파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노 대통령이 스스로 평가를 할 때 참여정부 50년이 죄송합니다. 계획보다 개혁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좀 계획보다 이해하라고 스스로 평가를 하시는지 어떻습니까? 스스로의 자평, 참여정부의 실체에 대한 자평을 좀 해주시죠. 저는 실망스럽다는 평가가 전혀 근거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좀 성급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옛날에 제 어릴 때 우리 아버지께서 집을 새로 지으셨는데 그때 목수가 와서 오전 내내 대패나 갈고 톱만 갈고 연장만 벼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전 내내 논다고 어머니께서 투덜투덜 하셨는데 연장을 잘 빌어 놓으니까 오후에 그 집을 금방 짓더라고요. 유능한 공장장은 가면 당장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 라인을 먼저 가다듬고 손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기가 부닥쳤을 때 우선 위기 관리를 하면서 안정된 토대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려 주십시오. 근데 되게 초기에 힘이 있을 때 개혁을 해야 된다 그러는데 이제 언제부터 그러면 진짜 그 전제는 제가 반대합니다. 여러 차례 저는 반대했습니다만 초기에 힘 있을 때 개혁한다는 것은 오로지 대통령의 권력으로 모든 개혁을 해나가던 시절의 것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5년 내내 국민들의 지지를 함께 모아가면서 가야 개혁이 되는 것이지 1년 만에 후다닥 해치우는 것은 금방 힘 빠져버립니다.